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의 이창욱 교수님 실험실에서 현재 대학원생 석박 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김현우입니다. 우선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ER과 마이토콘드리아의 막 접촉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이토가딘2에 의해 일어나는 인지질 수송을 구조적으로 연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세포들은 크게 프로캐리어트인 이 원핵 세포와 그리고 유캐리어틱이라고 부르는 이 진핵 세포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인간과 같은 고등세포 생명체들은 이런 진핵 세포로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진핵세포들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DNA를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한 그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뉴클레어스와 단백질을 생산한다고 알려진 라이보솜, 그리고 세포 내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지방 등을 저장하는 리피드 드롭렛, 그리고 세포의 소화작용을 돕는 라이소솜과 같은 여러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포 소기관들은 각자 고유의 역할을 진행하는 만큼 이 세포 소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세포의 생존과 대사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와 ER 사이에서의 칼슘 농도 조절은 세포의 에이파토시스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세포 내에 에너지가 부족할 시에는 이 리피드 드롭렛에서 어, 지질을 마이토콘드리아로 옮겨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베타 옥시데이션을 진행해서 세포 내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세포 내 세포 소기관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베시클이라는 이 수송 소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었었는데요. 이 베지클을 이용한 베지클 트래피킹은 어, 물론 훌륭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베지클 트래피킹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물질 교환이 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송 소낭을 직접적으로 교환하지 않는 세포 소기관 사이에서도 물질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또 이 베지클에는 충분히 담을 수 없는 매우 큰 몰레큘인 콜라겐 같은 경우도 이 어, 세포 소기관 간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베지컬 트래피킹으로 인한 물질 수송 방법이 아닌 새로운 물질 수송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 전자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세포 소기관 간에서 이 막 접촉점을 이룬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 막 접촉점은 보통 단백질을 매개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막 접촉점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지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메타볼릭한 채널링을 형성한다던가 칼슘 시그널링 혹은 ROS 시그널링 그리고 오토파지 리액션 등 여러 가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포 소기관들은 이 막접촉점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표는 이제 여태까지 알려진 막 접촉점 단백질들에 대해서 나열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소포체와 세포막 사이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정토필린이라던가 아니면 이 소포체와 라이소솜을 연결하는 벳비, ORP1 컴플렉스, 또 소포체와 마이토콘드리아를 연결하는 벳비, PTP-51 컴플렉스 등이 이런 막 접촉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이 ER과 마이토콘드리아 사이에서 막 접촉점에서 일어나는 인지질 수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ER과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 컨택 사이트에서 막 접촉점, 즉 멤브레인 컨택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등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멤브레인 다이너믹스라고 하여 이 마이토콘드리아 피전과 퓨전을
조절하는 인자들이 이 막 접촉점에 존재하고 또 칼슘이나 ROS 시그널링에 필요한 멤브레인 컨택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중에 이 리피드를 매개로 하는 리피드 트랜스포트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멤브레인 컨택 사이트도 존재하는데요. 어, 이 리피드 트랜스포트가 ER과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컨택 사이트에서의 이 수송이 중요한 이유는 이 ER에서 생성된 PA가 마이토콘드리아로 수송이 되어서 이게 카디올리핀으로 전환이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ER에서 생성된 포스파티딜 세린이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하여 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디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포스파티딜 에타노올 아민으로 변하고 이게 다시 ER로 넘어가서 이 포스파티딜 콜린으로 변하는 이런 기작들 때문입니다. 각각 소포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인지질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ER과 마이토콘드리아 사이에서의 인지질 수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포 내 지질 대사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ER과 마이토콘드리아 사이에서 인지질 수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트와 같은 효모와 같은 생명체에서는 이 ER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 인지질을 수송하는 프로테인인 ERMES 컴플렉스라는 프로테인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ERMES 컴플렉스는 멤브레인 단백질인 MMM1 그리고 이 세포질 단백질 사이토졸릭 프로테인인 MDM12 그리고 아우터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프로테인인 MDM34와 MDM10으로 이루어진 이 테트라머리칸 컴플렉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ERMES 컴플렉스는 각각 SMP 도메인이라는 리피드를 담을 수 있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도메인들이 여태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포 내에서 이 인지질 수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복합체를 만들어서 리피드 전달 터널을 형성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리피드를 수송한다는 사실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 내에서는 이 PT551과 벳비 컴플렉스가 포스파티딕 애시드라는 인지질을 수송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또 이 ORP5라고 알려진 이 ER 프로테인이 기존의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서 이 PS를 옮긴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새로운 연구 결과는 이 MIB 컴플렉스라는 이 컴플렉스와 인터랙션을 하여서 ER과 마이토콘드리아 사이에서도 포스파티딜 세린을 운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MMM1 이 ERMES 컴플렉스의 MMM1의 휴먼 호몰로그라고 알려진 PDGD8이 ER과 마이토콘드리아 사이에서 칼슘을 수송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PDGD8이 원래 휴먼의 이 인간 상동 단백질로 추측을 하여서 이 ER과 마이토콘드리아 사이에서 인지질 수송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PDGD8이라는 단백질은 이 엔도좀에 존재하는 랩7 단백질과 컴플렉스를 형성하여서 ER과 엔도좀 사이에 인지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ER과 인간에서의 ER과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컨택 사이트에 여러 가지 리피드를 한 번에 옮기는 판포스포리피드 트랜스포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에 주목하던 중 마이토가딘2라는 단백질이 벳비 ER 단백질인 벳비와 인터랙션을 한다는 사실을 논문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 인터랙션이 이 마이토가딘2의 FFAT 모티프의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레귤레이션 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 마이토가딘2를 인코딩하는 유전자인 PAM73B가 녹아웃된 생쥐의 간세포에서는 이 정상적인 생쥐의 간세포보다 이 지질들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FFAT 모티프의 미가투의 FFAT 모티프의 포스포릴레이션 형성으로 인해서 ER과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 컨택 사이트를 형성을 하고 또 미가투가 이 간세포에서 리피드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 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 미가투가 ERMCS 사이에 이 리피드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미가투가 진짜 리피드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미가투의 여러 가지 컨스트럭트를 디자인하여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미가투 단백질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엔터미널 도메인의 트랜스 멤브레인 리즌을 시작으로 코일드 코일 도메인, FFAT 모티프, 그리고 LD 타겟팅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약 59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일드 코일부터 LD 타겟팅 도메인을 모두 포함하는 이 가장 긴 폼의 단백질과 이 미들 도메인, 즉 코일드 코일과 FFAT 모티프만을 포함하는 부분, 그리고 LD 타겟팅 도메인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세 가지 컨스트럭트를 디자인하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처음 저희는 이 미가투가 라이포솜에 과연 바인딩하는지를 하기 위해서 라이포솜 풀다운 어세이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라이포솜과 미가투 단백질을 60분간 인큐베이션을 시킨 후 이 30만 G로 돌려서 이 라이포솜 펠렛에 미가투가 바인딩하고 있는지를 SDS 페이지로 분석을 한 실험 내용입니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이 LD 타겟팅 도메인을 포함하는 컨스트럭트에서만 이 미가투가 라이포솜에 바인딩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이포솜에 바인딩하는 것이 아닌 리피드 각 개별과도 개개별의 리피드와도 바인딩하거나 혹은 이 리피드를 뽑아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리피드에 이 MBD 플로렌스가 부착된 리피드를 사용해서 여러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리피드 바인딩 실험 같은 경우에는 리피드를 프로테인에 인큐베이션을 해서 네이티브 페이지를 걸어서 이 리피드가 프로테인과 붙어있는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보았고요. 또 리피드 익스트랙팅 실험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라이포솜을 만들 때 이 MBD 플로레센스가 태깅된 리피드를 사용하여 라이포솜을 만든 후 미가투와 똑같이 60분간 인큐베이션을 시켜주어서 이번엔 라이포솜 플로테이션 어세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밀도가 낮은 라이포솜은 위로 뜨게 될 것이고 이 미가투 단백질은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인데요. 이때 이 가라앉은 미가투 단백질의 프랙션을 형광이 얼마나 포함했는지 디텍션을 하여서 어떤 미가투 단백질이 이 리피드를 익스트랙션 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디자인하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실험에서도 흥미롭게도 이 LD 타겟팅 도메인을 포함하는 미가투의 컨스트럭트만이 리피드와 바인딩을 하고 또 리피드 익스트랙션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가투가 LD 타겟팅 도메인을 통해서 포스포리피드와 직접적으로 바인딩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리피드 레귤레이션 하는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LD 타겟팅 도메인의 구조를 얻기 위해서 엑스레이 결정법으로 구조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약 2.85 옹스트롱의 하이 레졸루션 구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미가투 LD 타겟팅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11개의 알파 헬릭스 번들로 이루어진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 흔히 인간이 사용하는 이 머그컵과 굉장히 유사한 모양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리피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센트럴 캐비티 도메인과 이거와 수직적으로 이 뚜껑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리드 헬릭스, 그리고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핸들 리전의 핸들 헬릭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분석할 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엑스트라 일렉트론 덴시티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단백질의 전자 밀도 지도가 아닌 다른
저희가 추가하지도 않은 이런 전자구름 지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인지질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박테리아와 LB 미디어에서 가장 풍부한 포스포리피드라고 알려진 16대 0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을 빌딩하여 이 구조를 확인해 본 결과 이 리피드가 미가투 프로테인의 센트럴 캐비티 도메인에 직접적으로 바인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피드가 미가투의 센트럴 캐비티 도메인에 어떤 식으로 바인딩을 하는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리피드의 아실체인이 이 미가투의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 애시드들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바인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인딩이 정말 이 리피드를 와 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바인딩을 막아주는 리피드 바인딩 블로킹 뮤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뮤턴트는 각각의 레지듀를 트립토판 레지드로 바꾸어서 이 스테릭 힌더런스를 유발해서 이 리피드가 바인딩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뮤턴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 스테릭 힌더런스가 증가하는 뮤턴트일수록 이 리피드에 바인딩하는 그 어피니티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미가투가 이 포스포리피드와 하이드로포빅 캐비티를 통해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으로 바인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그렇다면 리피드와 바인딩하는 이 미가투 단백질이 진짜로 이 리피드를 트랜스퍼해주는 리피드 트랜스포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프렛을 베이스로 한 라이포솜 실험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로다민P와 MBD 리피드, MBDP를 포함하는 도너 라이포솜과 그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어셉터 라이포솜을 각각 만들어줍니다. 그 후에는 이 라이포솜들을 믹싱하여 이 미가투 단백질을 인젝션을 해준 후 세 번째로는 이 미가투 단백질이 MBD 리피드를 수송을 하게 된다면 이 MBD 리피드가 535 나노미터의 웨이브랭스를 파장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파장을 디텍팅하여서 리피드가 어느 정도 수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 결과 저희는 미가투 단백질이 확실히 이 리피드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또 이제 리던던트한 실험 결과로 이 미가투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리피드 트랜스포트 속도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피드 바인딩 블로킹 뮤턴트들을 이용해서 미가투의 리피드 바인딩된 미가투의 리피드 트랜스포트 속도를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테이키너런스가 많이 유발되는 블로킹 뮤턴트일수록 이 트랜스포 속도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미가투가 센트럴 캐비티 도메인에 바인딩한 리피드를 직접적으로 수송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미가투가 과연 어떤 리피드에 대한 셀렉티비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리피드 셀렉티비티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실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MBD가 표시된 리피드를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에 과량의 이 포스포리피드를 넣어줘서 이 MBD가 빠져나가고 이 포스포리피드가 달라붙게 되면 이 MBD 시그널이 줄어드는 정도를 파악하여서 이 프로테인이 어떤 리피드에 대한 셀렉티비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디자인하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미가투 단백질은 아실체인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질은 모두 운반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 벌기한 리피드 같은 경우는 수송에 대한 셀렉티비티는 전혀 없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점은 이 포스파티딜 세린에 대한 셀렉티비티가 다른 리피드들에 비해서 확연히 좋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설계했던 프렛 베이스드의 리피드 트랜스포트 어세이에 이 서브스트레이트 리피드의 종류만 바꿔서
과연 어떤 리피드를 가장 빨리 수송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트랜스포트 액티비티는 없었던 반면에 여러 가지 이 아실체인 베이스된 리피드에 대해서는 리피드 트랜스포트 액티비티가 보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리피드 포스파티딜 세린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리피드 트랜스포트 어피니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가투 단백질이 이 포스포리피드를 모두 다 운반을 하긴 하지만 특히 이 포스파티딜 세린을 가장 잘 운반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 그렇다면 저희의 이 실험 시스템이 과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포스파티딜 세린을 옮긴다고 알려진 OSH6 단백질을 컨트롤로 사용하여서 이 리피드 트랜스포트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OSH6 단백질 같은 경우는 포스파티딜 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 운반을 하지만 다른 종류의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운반 능력이 아예 없음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미가투 단백질이 정말 판포스포리피드 트랜스포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미가투 단백질이 벳비 단백질인 벳비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ERMCS를 형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 FFAT 모티프의 포스포릴레이션이 ERMCS 형성에 중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미가투의 이 FFAT 모티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FFAT 모티프와는 다르게 이 네거티브 차지를 가진 아미노산인 이 글루타메이트나 아스파르테이트 같은 경우가 컨저브한 세린으로 치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린 레지듀를 각각 하나씩 포스포 미믹 뮤턴트를 만든과 함께 더블 포스포 미믹 뮤턴트를 만들어서 GST 풀다운 어세이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더블 포스포 미믹 뮤턴트를 만들었을 때에 가장 강한 이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GST 풀다운 어세이뿐만 아니라 이 바인딩 어피니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소서머 칼로리메트리, 즉 ITC를 이용하여서 이 두 단백질 간의 결합력을 측정을 해본 결과 이 두 레지듀가 모두 포스포릴레이션이 이루어진, 즉 두 레지듀 모두가 포스포미믹 뮤턴트가 형성된 미가투 단백질에서 가장 강한 바인딩 어피니티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가투가 벳비와의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레지듀가 모두 포스포릴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 두 레지듀가 모두 포스포릴레이션이 된 포스포펩타이드를 합성하여서 벳비와의 컴플렉스의 구조를 엑스레이 크리스탈 결정법으로 규명해 보았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약 1.68 옹스트롱의 굉장히 높은 레졸루션의 해상도로 규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구조에서 발견했던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이 컨벤셔널한 FFAT 모티프와 다르게 이 미가투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포리세린 레지듀가 벳비의 라이신 레지듀들과 아이오닉 인터랙션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터랙션이 이 미가투와 벳비 사이의 결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벳비의 라이신 레지듀를 각각 류신으로 바꾼 류신 레지듀 뮤턴트를 만들어서 또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 미가투가 벳비 와일드 타입과의 결합력 같은 경우에는 약 1.7 마이크로몰의 결합력을 보이는 반면에 이 라이신 레지듀가 류신으로 바뀐 이 류신 뮤턴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 8.6 마이크로몰 그리고 5 마이크로몰의 결합력을 보임을 확인함으로써 미가투가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 이 벳비와 라이신 레지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미가투와 벳비 컴플렉스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ERMCS의 형성이 이 미가투의 단백질의 리피드 트랜스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실험을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도너 라이포솜에 마찬가지로 로다민 표시가 된 로다민 B와 MBD-PS를 넣고 도너 라이포솜을 만들고, 어셉터 라이포솜에는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어셉터 라이포솜을 만든 후에 도너 라이포솜에는 히스텍이 표시된 백비 단백질을 넣어서 이 니켈이 표시된 리피드에 달라붙게 만들고, 어셉터 라이포솜에는 이 미가티 스택 표시된 미가2 단백질을 넣어서 어셉터 니켈 표시된 이 라이포솜에 달라붙게 만든 후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미가2의 FFAT 모티프의 포스포릴레이션 레지듀 뮤턴트가 일어나지 않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 포스포 미믹 뮤턴트 같은 경우는 약 4배 정도의 리피드 트랜스퍼 액티비티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미가2가 백비와 함께 ER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 컨택트 사이트를 형성한 후에 이 리피드의 수송을 미디에이트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2가 정말 이 리피드를 트랜스포트 하기 위해서는 이 멤브레인에 다킹하여서 리피드를 뽑아오는 그 다킹하는 리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가2의 서피스 차지를 서피스 차지 모델로 이 서페이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알파7과 알파8 헬릭스로 이루어진 아까 그 핸들 헬릭스 리즌에 이렇게 거대한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패치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 패치가 정말 이 라이포솜을 바인딩하는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라이포솜 풀다운 어세이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각각 알지닐 레지듀를 아스파르테이트로 만들거나 라이신 레지듀나 트립토판 레지듀를 아스파르테이트로 뮤테이션을 시킨 그런 단백질들로 실험을 해본 결과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 뮤턴트가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라이포솜에 바인딩하는 능력이 매우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뮤턴트들이 리피드 트랜스퍼 액티비티에 있어서도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트랜스퍼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가2가 이 포지티브 차지 패치를 통해서 이 콘케이브한 멤브레인 서페이스에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서머리이자 저희가 생각하는 이 미가2의 ERMCS 사이에서의 워킹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가2 단백질은 처음 이 ERMCS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 FFAT 모티프의 포스포릴레이션으로 이 ERMCS를 형성을 하고 나서 이 알파7, 알파8, 즉 핸들 헬릭스 리즌을 통해서 이 올가넬라 멤브레인에서 리피드를 뽑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 ERMCS 사이에서 이 리피드를 각각 수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이었고요. 이 연구는 저희 교수님인 이창욱 교수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저희 랩 실험실 학생인 이서황 학생이 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는 이 지스트의 전용수 교수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